오프닝 사라진 18조 원의 행방. 여러분,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정부에서 저리로 지원해주는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입니다. 그런데 최근 충격적인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지난해 이 정책 대출의 집행 실적이 전년보다 무려 18조 원이나 줄어들었다는 소식입니다. 신청액 기준으로 보면 무려 50조 원이 감소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주거 사다리가 끊어졌다는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대출을 안 받은 것이 아니라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서민들의 발목을 잡았는지, 왜 정책 대출이 이렇게까지 위축되었는지 그 심각한 이면을 정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627 규제의 직격탄, 한도가 최대 1억이나 깎였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정부의 정책 변화입니다. 지난해 6월 27일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정책 대출의 문턱을 대폭 높였습니다.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겠다는 의도였지만 그 불똥이 서민들에게 튄 것이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디딤돌 대출의 한도가 처참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일반 무주택자는 기존 2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생애 최초 구매자는 3억 원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심지어 저출산 대책의 핵심이었던 신생아 특례 대출조차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한도가 1억 원이나 축소되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수억 원의 자금이 필요한데 대출 한도가 20% 이상 줄어드니 자금 조달 계획 자체가 무너진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규제 발표 이후인 6월부터 대출 실행액이 매달 눈에 띄게 줄어드는 하락 곡선을 그렸습니다. 이 치솟는 집값과 괴리된 대출 기준, 서울에는 살 집이 없다. 두 번째 문제는 현실과 동떨어진 주택 가격 기준입니다.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면 대상 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나 신생아 가구도 6억에서 9억 원이라는 기준이 있죠. 그런데 현재 서울 아파트 시장은 어떤가요?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8.98%로 2006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이미 13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소위 외곽지역이라고 불리는 노원, 도봉, 강북 지역조차 평균값이 6억 원을 상회합니다. 즉, 정책 대출을 받아서 서울의 아파트를 사는 것은 이제 로또 당첨보다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세 6억 원 이하 아파트가 서울에서는 멸종 단계라고 지적합니다. 무주택자가 정부 도움을 받아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도 대출 기준에 맞는 주택이 없어서 결국 고금리의 시중은행 대출로 떠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3전세 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버팀목 대출의 위기. 집을 사는 것만 힘든 게 아닙니다. 전셋집을 구하는 버팀목 대출 역시 실행액이 10조 원 넘게 감소했습니다. 전셋값이 계속 오르면서 버팀목 대출의 보증금 기준인 수도권 3억 원을 충족하는 아파트를 찾기가 매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이미 3억 5천만 원을 넘겼습니다.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 한도는 2억에서 1억 5천으로 줄었고 신혼부부 수도권 한도 역시 3억에서 2억 5천으로 깎였습니다. 전셋값은 오르는데 한도는 줄어드니 서민들은 더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내몰리거나 감당하기 힘든 이자를 부담하며 일반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 전문가들의 경고, 정책 대출은 규제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상황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 교수는 정책 대출의 본래 목적이 저소득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인데 정부가 이들을 규제 대상으로 전환해버린 것은 선후가 바뀐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디딤돌 대출의 주택가격 기준을 최소 9억 원까지는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또한 대출 한도 역시 축소가 아닌 3억 5천만 원 수준까지 높여야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조언입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 역시 자산 양극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책 대출의 지원 범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집값이 오른 만큼 대출의 허들도 함께 조정해 주어야 서민들이 주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26년 예산 감축, 더 좁아지는 문턱. 더 안타까운 사실은 올해 전망도 밝지 않다는 점입니다. 2026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 사업 예산이 약 10조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무려 4조 원이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정책 금융의 공급 규모 자체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셈입니다. 돈을 빌려줄 예산도 줄고 대출받을 수 있는 집도 줄어드는 이중고 속에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무리 주거 안정이라는 근본적 질문.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라는 대의명분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가 끊어지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수치상의 가계대출을 줄이는 것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무주택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대출 기준과 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유연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주거가 안정되지 않으면 결혼도 출산도 결국은 공허한 외침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책 대출의 문턱이 높아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대안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2026년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대출 전략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